혹시 대화 중에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 순간에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분노의 순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순간을 현명하게 넘기고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정적인 순간을 통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 관계가 어그러지고 갈등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분노와 감정의 소용돌이를 더 이상 피할 필요 없이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적인 갈등 상황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노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공자와 맹자와 같은 고대 성현들이 전한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화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화를 참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상대방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평화롭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채울 수 있는 유익한 영상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삶을 채우는 지혜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있는 지혜를 더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감정을 통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감정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인간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화를 억누르는 대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자와 맹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화법과 감정 조절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화가 나는 순간을 자주 맞이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불쾌한 상황에서 속이 답답할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순간에 화를 참는 것이 정말로 최선일까요? 우리는 흔히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감정을 억누르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화를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화를 단순히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왜 화가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면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 결국 더 큰 문제로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화를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누른 화가 나중에 더 큰 갈등을 일으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표출되기 마련이고 그때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감정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화를 참기만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불안, 심지어는 신체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다루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순간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린 후에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소통과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할까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고 그로 인해 상대방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대화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날 때 너 때문에 화가 났어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갈등이 심화될 뿐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충돌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대신 나는 당신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 대화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나 전달법은 단순히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 방식을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이 대화법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나 자신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 감정을 스스로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순간은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너는 항상 약속을 어겨서 나를 화나게 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망했고 그로 인해 화가 났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춘 대화는 상대방이 내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은 비난받는 느낌을 덜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고 나의 감정에 더 공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나 전달법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가 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침착하게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나 전달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 휘둘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대화가 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는 순간에도 어떻게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공자가 강조한 가르침 중 하나는 화가 난 상태에서 즉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에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자는 화를 내기 전에 그 감정을 먼저 다스리라. 가르쳤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잠시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한 부분인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꼴먼은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난 순간에는 숨을 깊이 쉬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며 감정을 진정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여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자신만의 감정 표현에만 몰두하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화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됩니다. 공자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곧 존중.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동안 스스로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도 진정되고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기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와 감정 상태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해 생각하면 화가 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잠시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대화를 위한 감정 조절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침착한 대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다스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며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방법입니다. 또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대화에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법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을 유지하며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종종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과 충돌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럽다고 해서 내 입장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대화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실망스러웠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맹자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생각을 전달하는 법을 연습하면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욱 건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말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내 입장을 확실히 지키는 이 말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에서 부드러움과 단호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감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제 감정 관리와 관계 유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특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감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차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때는 공격적인 언어를 피하고
내가 느낀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할 때 그들도 나의 감정을 존중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대화와 소통이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나 오해는 결국 대화를 통해 풀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순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모두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균형 있게 다루며 대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화가 나는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화를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대처하라고 가르쳤고, 맹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일상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나 전달법을 활용해 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때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대화법을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더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